도널드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미치광이 정치인으로 비칩니다. 그는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언론은 그러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금발에 놓인 도발을 즐기고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하며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 뒤에 극도로 냉철하고 실용적인 계산을 하는 두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깊은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무역 전쟁 위협, 국제협정, 탈퇴와 같은 충동적으로 보이는 결정들은 사실 명확한 의도를 가진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반항이 아니라 압박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판을 흔들어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미치광이 이론에 비유됩니다.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인 척하여 다른 이들이 감히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무모한 행동을 포함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당신은 그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 양보와 협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외교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도 이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을 때입니다. 처음에 이 나라들은 극도로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모두 미국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했고 미국에 더 유리한 새로운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트럼프는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말로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멕시코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언론이 좋아하는 세련된 화법을 구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공허한 수사로 가득 찬 정치 세계에서 이런 미치광이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트럼프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정치계에 갑자기 뛰어든 문외한 법과 외교 정책의 무지한 억만장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는 경제 및 경영 분야에서 체계적인 학문적 기반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그는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고 수십 개의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중 심리가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게임을 통제하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협정에서 탈퇴하며 동맹국의 강경책을 쓰는 등 예측 불가능한 결정을 내린 것은 순간적인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계약을 재협상하려는 사업가의 계산된 방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적 사고를 정치에 적용했습니다. 상대방을 약한 위치로 몰아넣고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무모함이 아니라 감정이 아닌 오직 이익만이 존재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해야 했고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 다른 정치인들이 감히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꺼이 실행했습니다. 트럼프는 시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통제하는 데에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겉으로는 언론과 항상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트윗 한 줄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주요 언론사들이 몇 시간 동안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분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언론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행동하고 어떨 때는 중국을 맹렬히 비난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친근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는 언론을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했고 대중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연이 아니라 대중 심리를 직접 겨냥한 의도된 전술이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많으며 너무 혼란스럽게 쏟아지는 세상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진정한 권력을 가집니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자신의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여러 겹의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이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쫓아다니며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미움을 받을수록 그는 더 유명해졌고 비판받을수록 그의 존재감은 대중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나 폭력 없이도 치밀하게 계산된 정보만으로 사회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을 이용해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경쟁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를 양극화시켜 중립적인 사람들마저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그저 막말하는 꼭두각시라고 생각했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는 항상 게임의 판을 흔드는 사람으로서 트럼프가 서 있었습니다. 1971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근본 위제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결정한 이른바 닉슨 쇼크 사건입니다. 이 결정 이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과 부채를 위한 자금을 창출하고 세계 경제의 혈맥으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세계는 달러를 받아들이거나 달러로 빚을 져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생산은 미국 본토 밖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를 공론화하고 정책의 중심에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생산과 자급자족 대신 화폐 발행과 부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경제가 취약해졌습니다. 그는 이를 미국이 찍어낸 돈으로 외국 제품을 사들이는 무역 적자에 의존하고 막대한 공공부채를 감수해야 하는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관세를 부과하고 강력한 무역 전술을 사용하여 세계가 미국의 유리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요한 결정들의 배경에 있는 원리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무역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수조 달러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상품 부문에서만 약 1조 2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공공부채가 3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1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GDP의 1.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셋째, 실질 제조업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47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와 같이 한때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지역들은 이제 쇠퇴와 빈곤,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증거입니다. 나라는 부유해지는데 자신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회 안전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며 나라를 부양했던 중산층이 이제는 불안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사회적 감정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위협을 가해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강제함으로써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더 공정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미국은 당신들이 진짜 돈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는 충동적인 게임이 아니라 비용이 수반되는 신호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먼저 관세라는 비용을 감수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나라들이 정책을 조정하여 결국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전술은 단기적인 충격 요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목표의 일부입니다. 첫째, 무역 적자 감소. 둘째, 인플레이션 및 공공부채 압력 완화. 셋째, 실물 경제를 통해 달러의 지위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이 관세 전략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소비나 부채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경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한 수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쳤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모든 정치인들이 각본대로 말하고 예의 바른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세상에서 트럼프가 모든 틀을 깨부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정신 차린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체스판을 엎는 것은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낡은 체스판이 이미 썩었고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함입니다. 오직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만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친 척하는 그 방식으로 매우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순종적인 사람들에 의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변화와 전환점은 종종 논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미움받는 인물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위협하고 협정에서 탈퇴하며 언론에 충격을 준 모든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병에 걸린 글로벌 시스템에 그가 처방한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트럼프가 미쳤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휘말려 있는 이 게임을 보고 있습니까? 무역 적자, 공공부채, 불평등, 그리고 소수만을 위해 봉사하는 글로벌 질서라는 이 시스템을 당신은 깨어있는 눈으로 관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낸 꿈속에서 색칠된 언론과 위선적인 정치인, 그리고 거짓된 안정감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까? 트럼프가 영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온 세상이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